어벤져스가 과거로 돌아갔을 때 새로운 시간선이 생기면서 새로운 우주가 생겼습니다. 평행 우주는 MCU뿐만 아니라 다른 영화에서도 단골 소재죠. 그런데 이 평행 우주가 그냥 영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 우주는 갈라지고 있다. 우주는 하나가 아니라 무한하며 지금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양자역학의 해석 중에 하나, 다세계 해석이죠. 다세계 해석이 처음 등장한 건 1957년 휴 에버렛 3세의 논문. 에버렛의 스승 존 휠러는 양자역학을 새롭게 해석해낸 에버렛의 논문에 흥미를 느꼈고 양자역학의 권위자 닐스 보어를 방문해서 에버렛의 논문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보어의 반응은 냉담 그 자체. 이게 뭡니까? 뭐 이런 쓰레기 같은 논문이 다 있어. 닐스 보어는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했을까? 당시 양자역학의 주류파 코펜하겐 학파는 아인슈타인, 에르빈 슈레딩거 같은 세계 최고 과학자들의 디스를 겨우 반박해냈습니다. 에버렛이 찾아온 이때는 코펜하겐 해석이 주류가 되고 논란이 잠잠해진 시기죠. 그런데 에버렛의 다세계 해석은 코펜하겐 해석에서 논란의 중심, 양자역학의 측정 문제를 다시 들추게 됩니다. 양자역학의 측정 문제란 무엇일까? 코펜하겐 해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시세계에서 입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관측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 측정하는 순간 존재한다. 상자 속에 전자가 있다면 전자는 상자의 모든 곳에 존재하는 중첩 상태에 있다가 상자를 열어서 측정하는 순간 전자의 상태가 확정되고 한 지점에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파동함수의 붕괴다. 그런데 코펜하겐 해석이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측정이란 무엇인지, 측정은 정확히 어떻게 수행되는 것인지, 측정하기 전에는 모르는데 왜 측정을 해야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는지까지 코펜하겐 해석은 이런 것들을 설명하지 못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 된다. 그것이 미시세계의 본질이다. 아니 원래 그런 걸 어떡하냐 라고 얘기할 뿐이죠. 그러다 보니 이 양자역학에서 코펜하겐 해석에 반발을 하는 과학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아니 본인들이 연구한 그 현상을 논리적으로도 설명 못하는데 이거 제대로 된 학문 맞는 거야? 코펜하겐 학파를 공격했던 아주 대표적인 과학자는 슈레딩거의 고양이로 유명한 에르빈 슈레딩거, 그리고 상대성 이론의 알버트 아인슈타인. 슈레딩거 그리고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여러 과학자들은 이런 미시세계에서 벌어지는 불확정성, 모른다, 관측, 중첩 같은 현상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에버렛의 다세계 해석은 코펜하겐 해석의 측정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코펜하겐 해석에 따르면 관측하는 순간 파동함수가 붕괴돼서 세상이 확정된다고요. 그거 증명할 수 있습니까? 양자역학의 근본이 되는 슈레딩거의 파동방정식에도 파동함수의 붕괴를 암시하는 수학적 변수는 없었습니다. 즉, 파동함수가 붕괴되면서 세상이 확정되는 게 아니라 측정할 때마다 파동함수는 슈레딩거 방정식을 따라 움직이고 그에 따라 나올 수 있는 결과만큼 우주는 여러 개로 갈라지는 겁니다. 이 다세계 해석도 이중 슬릿 실험으로 설명해보죠. 이중 슬릿 실험에서 전자는 측정하지 않으면 두 개의 구멍을 동시에 지나고 전자의 상태를 측정하면은 두 개의 구멍 중에 하나의 구멍만을 지납니다. 기존 해석에서는 측정했을 때 전자가 오른쪽 구멍을 지났다면 전자가 왼쪽 구멍을 지나는 우주는 존재하지 않고 전자가 왼쪽 구멍을 지났다면 전자가 오른쪽 구멍을 지난 세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와리프, 그랬더라면 어땠을까 하고 가정 중에 하나로 남게 될 뿐이죠. 그런데 다세계 해석의 주장은 조금 다릅니다. 다세계 해석에 따르면 우리가 전자의 상태를 측정하는 순간 우주는 전자가 오른쪽으로 지나간 우주 그리고 왼쪽으로 지나간 우주, 이렇게 두 가지 우주로 나뉜다고 합니다. 중첩의 두 가지 가능성은 모두 실제하고
우주가 갈라져서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뜻이죠. 쉬운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나서 구독을 누를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만약에 구독을 안 눌렀다면 리뷰영이가 조금 슬퍼하는 세계로 확정되는데, 그와 동시에 리뷰영이 구독 버튼을 누른 세계도 존재한다는 말이죠. 아니 이게 뭔 개소리야. 나는 네 구독 안 했고 앞으로도 안 할 거요. 그러면 평생 리뷰영이를 구독한 나는 존재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자, 이렇게 사람들은 측정 후에도 세계는 한 방향으로만 확정된다, 이 세계는 하나뿐이다 라고 체감하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세계 해석은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까? 여러분들의 몸을 잘게 계속해서 나누다 보면 결국에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부엉이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나가는 저 길냥이도 마찬가지죠. 이중슬릿 실험을 관측하고 있는 사람 역시 원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양자역학의 지배를 받습니다. 다세계 해석은 이중슬릿 실험에서 관측하기 전까지는 입자는 물론이고 관측자까지 포함해서 중첩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측정했을 때 세계는 둘로 나뉜다고 하죠. 자, 이렇게 관측자까지 같이 중첩돼 있다가 입자를 측정함과 동시에 세계는 둘로 나뉘게 되니까 관측자 입장에선 세상이 나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고 체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관측이 일어난 다음에는 또다시 중첩 상태가 이어지고, 중첩 상태들은 별 어긋남으로 인해서 세계는 끊임없이 분리되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다세계 해석에 따르면 이런 중첩 상태의 입자 운동을 슈레딩거의 방정식을 따라 진행하는 유니타리 진행이라고 하고, 입자가 측정될 때마다 우주는 선택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니타리 진행,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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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우주가 무한에 가깝게 계속해서 나뉜다고 합니다. 다세계 해석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붕괴니 확률이니 하는 것들은 모두 관측자라는 존재가 자신의 양자 상태를 이해하려고 할 때 생기는 허상 같은 겁니다. 이 뭔 개소리야! 아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물음표가 가득할 것 같은데, 양자역학의 아버지 닐스 보어 역시 반응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이없는 소리 다시 하지 말라면서 에버렛의 다세계 해석을 무시했죠. 에버렛의 다세계 해석은 그렇게 대학원생들의 수많은 논문들 중 하나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코펜하겐 해석에 또다시 의문이 제기됩니다. 코펜하겐 해석처럼 세상이 확률로 정해진다면 세계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능성을 선택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옛날 자료들을 뒤지다가 묻혀있던 다세계 해석이 다시 논의되기 시작합니다. 다세계 해석은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직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측정 문제에 대해서 복잡한 이론을 도입하지 않아도 되고, 관측할 때마다 우주가 새로 갈라진다, 그냥 우주는 슈레딩거 방정식에 따라서 유니타리 진행한다, 이렇게 단순 명쾌한 설명을 통해서 문제를 간단히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현대 물리학자들은 다세계 해석을 지지하죠. 다세계 해석은 평행 우주 세계관을 다루는 마블, DC를 비롯한 여러 미디어 덕분에 양자역학의 해석 중에 대중들에게 가장 유명한 이론입니다. 물론 다세계 해석의 위상이 예전보다는 좋아지긴 했고, 이 해석을 믿는 과학자들도 많아지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류 이론은 아닙니다. 다세계 해석에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죠. 다세계 해석의 문제점은 뭘까? 첫 번째는 관측입니다. 다세계 해석에 따르면 입자의 관측이 일어날 때마다 세계는 갈라진다 라고 하는데,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관측은 자연계에서 아주 흔히 일어나는 입자 사이의 상호작용에 불과하다 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우주의 모든 입자들은 다른 입자들과 상호작용할 때마다 관측이 일어납니다. 이 관측이 일어날 때마다, 입자가 충돌할 때마다 우주가 나뉘게 된다면 이 세계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우주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뉘는지, 왜 나뉘는지에 대해까지도 다세계 해석은 그럴듯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펜하겐 해석 보고 야 니네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지 않냐 이렇게 디스해놓고 자기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이론인 거죠. 두 번째 문제는 확률의 해석입니다. 다세계 해석에 따르면 양자역학이 말하는 확률의 의미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기존의 양자역학은 슈레딩거의 방정식에 따라서 확률론적 입장을 취합니다. 그런데 다세계 해석은 일어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건은 분리된 세계를 통해서 모두 실현된다고 설명합니다. 즉, 다세계 해석에 따르면 확률이 0 혹은 1이 되는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확률의 의미 자체가 사라져 버리겠죠. 확률이 높고 낮음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으니까요. 세 번째로는 정말로 또 다른 세계가 나뉘는지 실험적인 증명도 절대 불가능하고, 네 번째 문제는 물리량 보존입니다. 세계가 분리되는 순간마다 이 세계가 중복해서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분리되는 세계의 개수만큼 물질과 에너지도 증가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태 변화 이전 그리고 이후에도 언제나 물리량이 같다는 물리학의 기본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위배됩니다. 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영화 테넷으로 설명해둔 영상이 있으니까요. 지금 우측상단에 나오는 카드를 누르셔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문제는 정체성 문제입니다. 이거는 약간 철학적인 문제인데요. 관찰자가 관찰을 할 때 세계가 여러 개로 분리가 된다면 어느 세계에 있는 관찰자가 100% 그 자신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 세상은 하나일까? 여러 개일까?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요. 궁금한 것들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주 끝에는 우리가 사는 지구가 하나 더 있다는 게 사실일까? 다른 차원엔 평행선의 끝엔 똑같은 우주가 있다는 게 사실일까? 다음 컨텐츠는 평행우주입니다. 아마도 평행우주의 또 다른 리뷰형이는 지금 영화 유튜버를 하고 있겠죠? 그럼 지금까지 영화 같은 과학 리뷰형이었습니다.